남자 안영찬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임대차에 관한 마지막 기출문제입니다. 거의 비슷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어요. 1번, 갑 소유 건물을 임차하고 있던 을은 갑의 동의 없이 이를 병에게 전대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거죠. 일단 무단으로 전대했다면 임대인인 갑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1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은 무단 전대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그 다음에 동의 없이 전대차가 이루어졌더라도 전대차 계약 자체는 유효하죠. 따라서 을은 병에게 사용 수익하게 해줄 의무가 있기 때문에 2번, 을은 병에게 건물을 인도하여 병이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왜요? 동의 없는 전대차 계약 자체는 유효하니까요. 3번, 을과 병의 전대차 계약에도 불구하고 갑과 을의 임대차 관계는 소멸하지 않는다. 맞죠? 다시 말하면 갑이 을과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기 전까지는 갑과 을과 임대차 계약 관계는 계속 존속하겠죠. 4번, 임대차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이죠. 자, 갑이 병에게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요 을과 임대차 계약을 해지해야 돼요. 만약에 갑과 을 간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아서 임대차 계약 관계가 계속 존속하는 중이라면 갑은 병에게 불법 점유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므로 답은 뭐죠? 4번은 맞는 질문이죠. 전대차는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5번, 을이 건물의 소부분을 병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갑은 이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고요. 답은 5번인 거죠. 알면 대단히 쉽습니다. 그죠? 2번입니다. 건물 임대인 갑의 동의를 얻어 임차인 을이 병과 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요. 자, 요거는 이제 전대차에 관한 문제인데 임대인으로부터 뭘 받은 거죠? 동의를 얻은 거죠. 그 건물을 임대해 주었다. 옳은 곳을 모두 고른 것입니다. 자, 기억. 갑과 을의 합의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됐어요. 자, 동의를 얻어서 전대차가 이루어지게 되면 을의 임차권이 소멸하면 병의 전차권도 소멸되기 때문에요. 갑과 을은 합의로 을의 임차권을 소멸시킬 수는 없습니다. 합의로 을의 임차권이 소멸되더라도 병의 전차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억은 맞는 지문이고 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인 거죠. 2번, 전대차 종료 시 병은 건물의 사용의 편익을 위해 을의 동의를 얻어 부속한 물건의 매수를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X입니다. 자,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부속물 매수를 청구하려면 누구한테 동의를 얻어야 되냐면 갑,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인 전대인인 을로부터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니은번은 X가 되는 거죠. 디귿번, 임대차와 전대차 기간이 모두 만료한 경우 병은 건물을 갑에게 직접 명대했어요. 자, 이렇게 동의를 얻은 전대차의 경우는 의무만은 임대인에게 직접 부담합니다. 따라서 갑에게 직접 반환했으면 의무 다한 거예요. 따라서 을에 대한 건물 명도 의무는 면하지 못한다. X가 되겠죠. 리을번. 자, 이건 어떤 문제냐면 만약에 갑과 을의 임대차가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어서 갑이 을에게 해지 통고했다는 이유로 을의 임차권이 소멸하면 병의 전차권도 소멸하게 되는데 이때는 갑이 병에게 해지 통지했다는 사실을 병에게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통지를 해줘야 병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전차인에게 통지해줘야 될 의무는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에서 해지 통고한 경우에 하나입니다. 이 기분에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전차인에게 통지해줄 의무가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번, 차임 연체액이 이익의 차임액에 달하여 갑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전차인에게 통지해줄 의무가 없기 때문에 갑은 병에 대해 그 사유 통지 없이도 해지로서 대항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따라서 맞는 것은 기억, 리을 해가지고 2번이 답이죠. 자, 일단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첫째, 동의를 얻어서 전대차가 이루어진 경우에 임차권이 소멸하면 전차권도 소멸됩니다. 다만 합의로, 임의로 임차권을 소멸시킨다고 하더라도 전차권이 뭐 되지는 않아요?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어서 해지 통고한 경우에 그 해지 통고로 전차인에게 대항하려면 그 사실을 전차인에게 통지해 줘야 됩니다. 다만 이 기분에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지한 경우에는 전차인에게 통지 의무가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기억해 두시면 쉬운데 깔끔하게 정리 안 해 두시면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3번입니다. 갑은 자신의 X 건물을 을에게 임대하였고 을은 갑의 동의 없이 X 건물에 대한 임차권을 병에게 양도했죠. 자, 지금 동의 없이 무단으로 이루어진 양도가 나왔죠. 다음 설명은 틀린 거죠. 자, 첫째, 동의 없이 이루어졌더라도 양도 계약 자체는 유효하므로 1번, 을은 병에게 갑의 동의를 받아줄 의무가 있다. 맞는 질문이죠. 2번, 을과 병사 임차권 양도 계약은 유동적 무효이다. X다. 왜요? 동의 없이 이루어진 양도 전대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니까요. 2번, 갑은 을에게 차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맞아요. 자, 왜냐하면 동의 없이 이루어진 양도를 가지고 을은 갑에게 대항할 수 없으니까 갑과 을은 여전히 임대인 임차이니까 갑은 을에게 차임의 지급을 청구할 수가 있겠죠. 자, 4번은 판례인데 은근히 잘 나옵니다. 자, 이건 뭐냐면 무단 양도가 특별히 임대인에게 배신 행위로 평가되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무단으로 양도했다는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는 게 판례 입장이거든요. 자, 이건 뭐냐면 남편이 임대인이고요. 임차권을 양수한 사람이 부인인데 원래 이분도 함께 그 가구점을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경우는 배신행위라 볼 수 없기 때문에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4번, 만약 병이 을의 배우자이고 X 건물에 동거하면서 함께 가구점을 경영하고 있다면 갑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죠. 5번, 만약 을이 갑의 동의를 받아 임차권을 병에게 양도하였다면 이미 발생된 을의 연체차임 채무는 특이하게 없는 한 병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다시 말하면 채권이나 채무가 이렇게 함부로 넘어가지는 않거든요. 따라서 5번도 맞는 질문이고 답은 2번인 거죠. 4번입니다.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아래 권리에 관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을 하더라도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자, 이게 어떤 문제냐면 임대차는 대표적인 약조 보호 규정이기 때문에 강행 규정이에요. 특히 편면적 강행 규정이거든요. 따라서 특약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을 할 수가 없어요. 강행 규정이니까. 하나가 임의 규정인데 비용 상한 중고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입니다. 따라서 특약으로서 배제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답은 2번 필요비 및 유익비 상한 중고권이 되는 거죠. 간단한 문제지만 시험에서 잘 나옵니다. 5번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약정으로 유효한 것은이죠. 자, 일단 여기서 임의규정 비용상한 충족권을 찾아봐야 되겠죠. 근데 보시면 없어요. 없단 말이죠. 근데 1번을 보시면 어차피 임차권을 양도하려면 임대인으로부터 뭘 받아야 돼요?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따라서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약정은 임차인에게 유리한 거죠. 따라서 이것은 특약 유효한 거죠. 그죠? 다시 말하면 임대차에 관한 강행 규정은 편면적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만 무효인 거죠. 따라서 1번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약정은 임차인에게 유리한 특약이기 때문에 유효한 거고요. 답은 1번입니다. 나머지 것들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이죠. 1번 임차인의 과실 없는 임차물의 멸실에 대한 차임 감액 충족권을 배제하는 약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하니까 무효고, 3번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건물 매수 충족권을 배제하는 약정도 임차인에게 불리하니까 뭐예요? 무효고, 4번 건물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한 임차인의 매수 충족을 배제하는 약정도 임차인에게 불리하니까 뭐죠? 무효고요. 5번 이 기간의 약정인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해지권을 배제하는 약정도 임차인에게 불리하니까 무효인 거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비용 상한 충족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불리해도 유효하고요. 나머지 규정들은 편면적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불리하면 뭐가 되는 거죠? 무효가 되는 거죠. 자, 2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민법에 관한 기출문제는 다 봤고요. 다음 영상부터는 민사특별법에 따라 관한 기출문제를 볼 거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